네, 안녕하세요. 곽영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멋진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국회의원 서울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매체 미학이나 매체 철학 관련된 쪽의 작업들에 관심이 많이 있고 연구나 비평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 하에서 이번 컨퍼런스 토픽에 염두를 두시고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관련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지난 한 2, 3년 정도 제가 이런 비슷한 형식의 포맷의 강연이든지 혹은 논문이든지 발표나 좀 고민들을 했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는 PPT 숫자만으로도 뭐 한 150개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걸 한 7, 8개 펼쳐놓고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방대한 양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오늘 발표와 또 관련 적이 돼 있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또 글로 발표하는 또 자리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한번 연동을 시켜서 들어주시거나 또 읽어주시면 고민이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함께 생각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지금 이제 PPT를 같이 좀 공유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목으로 다른 건 팬데믹이라는 관문 너머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 그리고 미술과는 무엇을 연결하는가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한테 사실 이메일로 김남인 그 큐레이터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기본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괄호 붙이거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질문을 좀 꼬아본달까 혹은 뭐 꼰다기보다는 그 질문에 전제되어 있는 것 하지만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거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항상 좀 그 생각해내려고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팬데믹이라는 관문, 그러니까 관문이라는 건데 포털이라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 뭐 이렇게 우리 한국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제 번역을 할 때 관문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 제기 자체는 제 것만은 아니었었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룬타티 로이라는 인도의 소설가였었고 또 동시에 이제 사회운동가로도 활동하는 분의 문제 제기를 제가 이제 곱씹어가는 과정 안에서 연결을 좀 시켜본 것이고요. 부제로 달았던 그러니까 미술관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미술관이라는 것이 당연히 미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한다라는 건 이전에 뭔가 연결이 안 됐었다는 얘기인가? 혹은 연결이 됐던 것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다른 방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든지 혹은 연결됐다가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고장이나 뭐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그것 자체가 새로운 어떤 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회로도 계기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몇 가지 어떤 그런 벡터들을 염두에 두면서 저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마지막에 요 질문들이 어떻게 뭐 대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혹은 관심 가지시는 토픽하고도 연결이 될지 저 역시 좀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연결 재연결의 어떤 문제에 연결될 만한 몇몇 이미지들을 좀 이따도 이렇게 같이 공유 드리면서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결국은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라고 해야 할지 혹은 그것에도 불구라고 해야 할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역시 지리적인 공간적인 간극과 시간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차원 안에서 저와 지금 대면을 하고 계십니다. 비대면이라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건 여러분과 저가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었고 결국 지금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당연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나 기대들이 여전히 계속 있었었고 이 자료는 이미 거의 한 1년 전입니다만 지금도 그렇고 아마 이 영상이나 혹은 관련된 자료들이나 제 뭐 글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컨퍼런스 차원에서 취합이 될 때에도 이 비슷한 차원의 고민이나 질문들은 계속 제기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초반에 환기드렸듯이 팬데믹이라는 걸 관문으로 일종의 포털로 본다라는 건 아룬다티로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지 명망 있는 소설가이면서 정치적인 사회 비평가로 활동하는 분의
이 기고문의 제목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작년 4월 3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Financial Times의 아주 장문의 그리고 유려하면서도 유장한 차원의 글을 로이가 이제 기고를 한 것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팬데믹 관련된 많은 컨퍼런스나 전시 관련된 곳에서 이 제목 자체가 취합이 돼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 서큘레이션 되곤 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인용을 제가 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관련해서 발표를 했었던 그 이미지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전에 지속돼 왔던 것을 결국은 단절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전에 관련된 목사병이 됐건 여러 가지 전염병이 됐었건 그 이전에 어쨌건 그 궤적이 있지요. 팬데믹이라는 것의 궤적. 우리에게만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글의 말미에 아른다티 로이가 이런 질문 혹은 이 자신의 팬데믹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견해를 이제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들 우리 인류에게 여러 가지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르긴 했지만 우리가 겪어왔던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전까지 살고 있었던 과거와의 어떤 단절을 어쩔 수 없이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부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혹은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가치의 차원에서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차원의 어떤 미래,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게 만드는 계기로도 역시 기능을 했다라는 차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어떤 세상과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세상들 사이에 있는 그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관문으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물론 이 말만 지금 제가 인용한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게 장밋빛의 내용을 쓴 것 같지만 그 글 자체는 인도의 당시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얼마나 그 한마디로 난장판이 된 상황인지 인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전 세계의 어떤 차원의 핵심만 짚자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것이 갑자기 고장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혹은 생각도 안 했었지만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왔었던 것들의 총체로서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얻게 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상이라는 것으로 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만큼 최악의 것은 없다라는 이 얘기를 그 글의 말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정상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다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게 된 이 단절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궤적과 궤도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사실 관련된 차원의 이야기를 저도 다른 맥락에서 강연이든지 했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 컨퍼런스 자체도 그렇고 국회의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 관련된 작업들을 가끔 쓰기도 했었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떠올리게 됐던 것이 존 제라르의 작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웨스턴 플래그라는 2017년 작업 같은 경우를 보면 저기 이제 깃발처럼 사실 있는 게 이제 이 석유죠. 석유가 태워낸 가스로 깃발이 펄럭이는. 그러니까 저게 펄럭인다라는 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저거 자체는 일종의 연소의 어떤 이 끝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것의 제목을 웨스턴 플래그라는 걸로 달았던 사실 저 지역은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서구의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화석연료에 기반하여서 펄럭인다고 어떤 우리가 기치라고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 어떤 한계를 잘 포착해낸 작업이기도 하고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광주 비엔날레 지난 5월에 끝난 그 1층에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도 이제 코넌워크라는 아마 그냥 그 작업만 보셨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작업인가 아마 좀 그 궁금해하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작업을 다시 좀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웨스턴 플래그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건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춘분, 추분도 있고, 뭐 동지도 있고, 이때부터는 겨울이고 팥죽을 먹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듯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기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즉 어떤 시기가 되면 특정 지역에서는 꽃이 핀다든지 뭐 딸기가 난다라든지 벚꽃이 핀다라든지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다 뒤죽박죽이 됐잖아요.
물론 어떨 땐 딸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어느 시절에나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었지만 그 반대 차원에서 아주 극악한 어떤 그 최악의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작업 역시도 여러 가지 이제 AI나 뭐 관련된 어떤 그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자연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우리 자연적이라고 그 시기를 나누는 어떤 분기나 절기 같은 것들에 관련된 풍속 같은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 좀 전에 아까 아르노트 로이의 문제 제기를 같이 연동시켜서 종합을 한다고 하면 인류의 총체로서의 우리가 지금 시기까지 2020년 팬데믹의 발흥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한 2년째를 버티고 있는데요. 햇수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적시켜 왔었던 의도했건 의도하지 못했건 인식했건 인식하지 못했던 간에 그것의 총체로서 우리가 겪게 된 것의 어떤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이런 나눔들, 분기들, 파티셔닝 이런 것이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이 해체가 됐다고나 할까요? 혹은 그 과정 안에서 이 사람들 그냥 빙빙빙 도는 사실 작업인데 그거 자체가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의미에서는 글쎄 그렇게 뭐 불이 나기도 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또 이거 마스크 쓰고 뭐 이러다 보면 정상적인 걸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과학의 힘을 믿고 기타 등등의 차원에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도 아마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곳곳에 이제 설치가 됐었던 작업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떤 매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자연과 인공적인 것의 어떤 그 구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사실 역사적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관련 작업을 통해서도 계속 지속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팬데믹이라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혹은 언제나 원하는 시간이나 마음 내킬 때마다 갈 수 있었던 공간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에서처럼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무엇인가가 옛날만큼 옛날처럼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냥 뭐 바깥의 창문을 뭐 내다본다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 사례들도 제가 공유를 드렸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유명한 아까 잠깐 초반에 환기 드렸었던 아브라모비치 같은 경우도 퍼포먼스라는 게 결국은 이 작가 자신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객들하고 소위 호흡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주음이나 이런 형태로만 움직여지는 혹은 작동하는 퍼포먼스라는 건 근원적인 의미에선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아니다라는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던 것도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강연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는 거리가 있는 차원에선 관객이 없다면 퍼포먼스라는 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인터뷰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모비치의 작업들을 본다고 하면 소위 컨택트라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계속 그런 컨택트에 대한 접촉에 대한 밀접한 거리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작업을. 하지만 좀 전에도 한기 드렸듯이 실제로 이러한 인터뷰의 완전 대척점에 있는 차원에서 아브라모비치는 이 VR을 가지고 또 작업을 실질적으로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뭐 한쪽에서는 한 입으로 이 말하고 또 작업은 또 이렇게 한다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평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혹은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도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나 저나 대부분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건 그렇지 않으시건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SNS, 뭐 트위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 있고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얼마 전에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가 발표를 했듯이 5년 내 페이스북을 자기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하는, 혹은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의미의 SNS 기업이 아니라 메타버스 기업으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관련된 차원의 이 자료 화면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 한 4, 5년 정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 때 썼었던 VR 관련된 이 컨퍼런스는 삼성이
CEO하고 같이 조인트로 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 VR 작업에 대한 혹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 기획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온 건 아니라라는 걸 또 환기할 수도 있겠죠. 오큘러스도 그런 차원에서 미리 다 인수를 했었던 것도 관련된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논의하고 관련해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의 중에 하나는 저커버그가 메타버스를 정의한 방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체화된 인터넷이라고나 할까요?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뭐 포스트잇 인터넷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만 인터넷이라는 건 결국 어찌됐건 랩탑이건 뭐 폰이건 가지고서 스크린에 펼쳐져 있는 2차원적인 차원의 이미지나 뭐 동영상을 볼 때에도 그렇고 그것들과 어찌됐건 말 그대로 대면하는 페이싱하는 차원의 문제였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뭐 이 말 자체나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논의라거나 관련된 어떤 자료 같은 경우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그렇게 새롭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메타버스의 문제를 페이스북이라는 것의 뭐 일부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한국 표현으로 탈퇴한다고나 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관련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여러 K-팝 그룹들이 팬데믹 상황 안에서 이런 관련된 작업들을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미 다 실행을 하고 있던 것들도 아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일종의 선점이라고 해야 할지 뭐 옛날 표현으로 이제 그 주파 하나를 튕긴다고도 옛날 매체의 어떤 그 관련된 얘기겠습니다만 차원의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인터넷 뭐 초연결 사회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폰이나 랩탑을 통해서 연결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거나 이것의 편의성이 조금 더 된다라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그것의 총합으로서의 결과가 이전까지의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했었던 어떤 사회건 경험이건 현실이건 혹은 그와 연동하여서 우리가 지금 오늘 관련해서도 논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예술과 관련해서 어떤 차원의 효과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것의 함의가 무엇일지가 오늘 제 발표에서도 어떤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관련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제 수업할 때도 그렇고 많이 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거의 한 100여 년 전이죠. 한 7, 8년 정도 모자르긴 합니다만 폴 발레리라는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이라고 발타베냐민 같은 사람이 얘기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썼었던 그 작은 글이 있습니다. 공ቄ드리기 때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편재성의 정복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작은 글이 있는데 거기서 발레리가 무슨 얘기를 사실 했었었냐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랄까요 뭐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차원의 걸 뭐 예언이라고 말하면 좀 과장이겠습니다만 비슷한 차원의 얘기를 이미 거의 비슷하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문장 같은 경우가 이 제목에 해당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게 어떤 시점이 되면 미래가 되면 편재하게 될 것이고 어떤 특정한 장치들을 가지고서 그게 가능해질 텐데 그 상태가 어떤 거와 비슷할 거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20년대 말 정도에 있었던 유럽의 시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물이나 가스나 뭐 혹은 전기 같은 걸 우리가 지금 20세기 후반이나 21세기 쓰는 거하고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손가락만 살짝 움직이거나 아주 단순하게 무엇인가 제스처만 취해도 그런 것이 이미지나 혹은 사운드 같은 것들이 눈앞에서 나타나거나 사라질 것이다.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그대로 그걸 옮기자면 La distribution de réalité sensible라는 그러니까 sensible reality가 이 분배가 혹은 우리에게 제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집안에 좀 전에 아까 저커버그가 우리가 보고 있었던 혹은 얘기하는 혹은 예측하는 혹은 어떤 부분적으로는 아주 뭐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여러 차원에서 VR이나 AR을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언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슷한 차원의 어떤 그 벡터들을 가능성들을 이미 100여 년 전에 예측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아까 부제로 제가 환기 드렸었던 미술 혹은 미술관이라는 것이 무엇을 연결하는가? 저는 그것을 무엇을 재연결하는 것인가? 뭐 해야만 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혹은 탈연결하는가? 연결이 돼 있었던 걸 다른 식으로 끊어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끊겨져 있었던 걸 연결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환기 드렸었던 뭐 VR이건 뭐 메타버스건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을 어떤 식으로건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에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말 그대로 재연결에 혹은 다른 방식의 연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2차원적이었지만 뭐 우리가 4D니 5D니 이런 얘기들 하는 것처럼 다른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청각적인 것과 이미지적인 것들을 연결시키고 뭐 언어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사실 그렇지만 그 동시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이 이미지가 이제 제가 수업에서도 많이 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뭐냐면 트위터에서 이제 제가 다운을 받았던 건데요.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작년 한 4, 5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접속을 하라고 이제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인데 봤더니 아이들이 집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인터넷을 공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곳이 동네에 예를 들면 이런 타코벨 같은 혹은 뭐 버거킹 같은 그런 데서는 이게 공짜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쓰려니 돈을 또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집에도 와이파이가 없는 걸 테고 그래서 타코벨 같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공 주차장에 이제 앉아서 아마 학교에서 나눠졌을 랩탑을 가지고 이제 학교의 수업에 접속하는 걸 누가 이제 찍은 거죠.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요 사진을 이제 캡처해서 같이 공유했었던 이 시의원인가로 기억을 해요. 얘기해 준 게 뭐냐면 LA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라티노 사람들의 40% 정도가 팬데믹 때문에가 아니라 팬데믹 이전에 이미 인터넷 커넥션이 없었다라는 걸 공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 말씀드렸던 그 아르나티로이의 질문의 연장선상 아래서 얘기한다고 하면 팬데믹 때문에 이전에 잘 흘러가고 유지되었었던 것이 갑자기 끊겼던 게 아니라 이전에 사실은 끊겼던 것이 갑자기 만천하에 집약적으로 드러났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때 연결이 끊긴 게 아니라 계속 끊겨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언급 드렸었던 것을 뭐 넓은 의미에서 장밋빛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고 할 때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사람들하고 다 컴퓨터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뭐만 있으면 어쩌면 이런 게 다 조건절이잖아요.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 결국은 무엇인가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좀 전에 환기 드렸던 폴 발레리의 100여 년 전에 썼었던 문장들도 그냥 그것만 따로 추출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대단히 멋있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 역시 결국은 조건절의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얘기를 썼다고도 당연히 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또 이런 맥락 하에서 이게 좀 전에 뭐랄까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 커넥트 된 것과 디스커넥트 된 것, 이 두 가지 차원 안에서 어떤 그 벡터들을 살펴본다고 할 때, 이거는 뭐랄까요, 완벽한 그 어떤 의미에서는 연결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소위 이제 글리치 아트라는 표현들을 쓰죠. 그 글리치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아마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이 강연들도 그렇습니다만 연결이 되게 아주 스무드하게 연결이 되면 다 흘러가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렉이 걸린다라든지 그러면 말의 차원에서건 이미지 차원에서건 이런 글리치가 결국은 생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오작동의 어떤 결과인 것인데 그 오작동을 단순히 복원시키고 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의 오작동 자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혹은 미술이 이미지들이 공유되는 환경 자체의 어떤 지표로 삼는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들은 단순한
현실 공간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전자적인 이미지니까요. 여러분이 아마 저를 보고 계시는 것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전자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전제로 한 차원에서 이미지가 공유되고 볼 수 있고 향유하고 비판하거나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기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혹은 관련된 뭐 강연의 주제가 가끔 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전자적으로 저렇게 지금의 환경에, 지금의 인프라스트럭처에 연결을 시키는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다 이 메타버스를 해야지만 미술관에서 전시가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회화를 하시는 넓은 의미에서 그림을 그리는 물감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역시 이러한 글리치적인 차원의 환경에 이걸 적응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는 여러분들의 또 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그런 맥락 하에서 이 앤디 덴젤러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 이 작업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목공예라고 해야 할지 이런 작업 맥락 하에서도 픽셀의 뭐 상상력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일반적으로 붙이는 의미에서 어떤 가능성의 조건이라고 할 만한 차원의 이미지들을 전통적인 목공의 차원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라든지, 가구 역시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뭐 오작동이 생겨서 이루어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저 형태로 3D 프린팅을 한 것이죠. 혹은 그것의 완전 반대편에서 역시 제가 많이 환기하기도 하는 작업입니다만, 에드윈 게니의 작업 같은 경우도 뭐랄까요, 물감 자체의 물질성을,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이미지들이 넓은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가 보고 향유하고 공유하는 이미지들이 다 전자적인 이미지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그 반대편에서 뭐랄까요, 물감 자체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위 이 머터리얼하다고 하는 물질적인 것으로서의 물감, 그것으로서의 회화, 의 어떤 지점을 아주 잘 전경화시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 전통적인 회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차원에선 우리가 지금 사실 살고 있는 전자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상황 하에서 만들어지고 연동된 어떤 회화 작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글쎄 팬데믹하고 직결된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런던 트로이의 그 문제의식에서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근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 몇 년, 뭐 10년이 됐건 뭐 15년이 됐건 그 이전에 지속됐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경향들 역시 이것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고, 이거를 우리의 문제의식 속에서 다시 한번 사유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작업들 역시 물감들이나 이런 것의 물질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전자적인 이미지의 어떤 탈물질성이랄까요? 이런 맥락 하에서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떤 물질성, 비물질성,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맥락 하에서 좀 전에 연결의 맥락 하에서 생각하는 어떤 미술, 뭐 미술사의 차원의 얘기하고 좀 반대편에서 얘기될 수 있는 사례로 저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미지라고 해야 할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몬드리안의 작업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요거는 제가 사실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히토슈타열이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각광을 받기도 하고 논쟁의 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 작업을 하는 이 슈타열이 연쇄미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2017년에 나온 이 책에서 흥미롭게 환기했던 어떤 작업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라는 작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미지는 물감, 즉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JPEG에 가깝죠. 전자적인 이미지인 것이고, 저것을 말 그대로 변환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한마디로 깨지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일련의 글리치 아트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즉 정상적으로 전송이 레깅 없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돼서 전송 속도도 잘 만들어져서 쉽게 스무드하게 전송이 됐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들이 보여져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왼쪽 것이 나오면 저게 진짜 몬드리안 작업인지 아닌지는 웬만한 사람은 아마 알 수 없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왼쪽 거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냥 오작동인 것이고 원래 오른쪽의 이미지 우리가 다 봐야 하는 것인데 그냥 잠시 의도했던 것이 아닌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고장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슈타일도 그런 비슷한 차원의 어떤 그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만 우리가 미술사를 이야기를 할 때 어찌 됐건 뭐 세계 차원에서건 뭐 마티에르가 됐건 도상이라고 얘기를 하건 그 개별적인 이미지들을 보고 그것이 어떤 계보와 궤적 안에서 위치될 수 있는지 무엇을 변주하는지 혹은 쇄신하는지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항상 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이미지들이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소통되고 교환된다고 할 때, 이 사람들 비슷한 얘기를 이제 환기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이제 흥미롭게 제기를 하죠. 즉 고장이라거나 예외라고 생각할 만한 왼쪽에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라고도 할 수 없고 알고리즘이라고 한 번에 누구나 인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 이미지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시발점에 서 있는 걸음마의 상황에 서 있는 어떤 이미지의 넓은 의미의 이 환경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즉 이 사람도 그렇고 좀 이따도 환기를 드릴 하룬 파루키 같은 사람들도 얘기했었던 차원의 문제제기 즉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팬데믹 전후에 이미 인간에 의해서 프로세스나 이 독해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들끼리 서로 읽고 만들어내고 우린 중간에서 인터페이스처럼 끼어들어서 기계들끼리 소통하는 이미지들을 중간중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변환해내는 정도의 어떤 맥락하에 지금 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 슈타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뒤집어서 제기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 미술사는 기계들이 기계들을 위해서 만든 이미지를 해독하도록 돕는 선행 튜토리얼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멋진 뭐 그림이건 뭐 퍼포먼스건 인간이 해내는 작업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양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거나 처리하는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지금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계가 다시 그것을 처리해야 하고 기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들 중에서 우리에게 독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취급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작업들도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AI를 가지고 AI가 사실은 큐레이팅하는 전시들도 사실은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맥락하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을 평가하는 차원의 논의들이 인간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넓은 의미 우리가 서 있는 지평 자체가 무엇으로 변환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상황이 그런 것을 오히려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건 아닌가라는 식으로도 제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지어서 아까 지금 초반에 환기 드렸었던 이 메타버스에 대한 즉 체화된 이 인터넷으로서의 메타버스라는 저커버그의 어떤 문제 제기를 같이 가지고 온다고 하면 즉 초연결이라고 얘기를 하건 어떤 맥락에서건 2차원적인 이미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영상으로 움직이고 청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말 그대로 감각할 수 있는 발레리가 100여 년 전에 어떤 의미에서건 시사했었던 것들의 실질적인 구현체로서 얘기하는 게 많은 의미에서 VR이나 AR인데요. 관련된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다 언급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잠깐 스킵을 하면서 언급을 드리자면 김진아 감독의 작가의 동두천 같은 작업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팔탄 스위트 아까 작업도 잠깐 환기를 드렸었고 권하연 작가의 작업들도 뭐 이것도 이미 벌써 한 6년 전 작업이고 이후의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한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혹은 아주 좀 웃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울트라맨 지로라는 VR도 있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면서 제가 한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간에 어떤 작업 이 장면 중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는 건 VR이라는 게 이 정면에서 이 보게 되는 이 두 거대 뭐 괴수하고 주인공이 싸우는 장면인데 중간에 사실 보다 보면 대부분 이런 어떤 우리가 마운트 헤드셋 같은 걸 쓰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면 아무런 소위 말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은 애매한 어떤 이미지들이 그냥 떠 있습니다. 일반
뭐 이런 랩탑의 형태가 됐건 혹은 영화의 형태가 됐건 그때는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이 남아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베냐민 같은 사람이 역시 비슷한 시점에서 1936년 정도에 썼었던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축 공간에 건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경험이 회화나 영화를 볼 때하고 다른 차원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슬쩍 그냥 별 생각 없이 던지는 시선의 어떤 경험들을 건축의 경험에서 특이한 걸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VR이라는 게 건축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다시 채워주는 무엇인가가 다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좀 전에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 어떤 논점 중에 하나가 팬데믹이라는 것이 혹은 팬데믹을 통해서 이전에 근과거가 됐건 5년이 됐건 10여 년 정도가 됐건 그 이전의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돼 왔었으나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드러나느냐 그것들과는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넓은 의미에서 VL이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경험의 어떤 그 총합의 연결의 새로운 직조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건축의 경험들을 회화나 영화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의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 관련된 사례들은 시간 관계상은 좀 제거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때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좀 결론을 선취해서 제기를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전에 소위 재현이라고 representation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붙였었던 범주화했었던 이런 미술이나 뭐 영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작업들이 소위 현실 혹은 세계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게 진짜 같냐 안 같냐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것이겠죠. 어떤 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킨다고도 할 수 있을 차원의 문제들을 제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름 파루키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만들어냈던 흥미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operational image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동하는 이미지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사례로 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자기가 스스로 인간이 뒤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결국은 타겟에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조정해서 타겟을 말 그대로 뭐 사람이 됐건 무엇이건 간에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건데 그때 이미지라는 건 현실의 모사도 아니고 모방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그 이미지 자체가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순간 현실에 있는 실제 사람이거나 탱크거나 산물 역시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세계를 부정적인 의미에서겠습니다만 변혁시키거나 사라지게 만든다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의 위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맥락 하에서 관련돼서 작업했었던 일련의 작업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구글 얼트 같은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즉 넓은 의미에서 드론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말 그대로 집에서 뭐 집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서 뭐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알고 봤더니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결혼식이어서 뭐 37명이 죽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어트를 통해서 볼 땐 우리가 자동차를 뭐 이 고속도로 같은 걸 달려서 보다 보면 날벌레 같은 게 결국은 이 차창에 죽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어트로 보면 저 이미지들이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날벌레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저게 사실은 사람이다라는 걸 오히려 드러내주는 환기해주는 차원의 작업인 것이죠. 연결이 돼 있지 않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게 되는 차원의 작업을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 또 아마 관련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인상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헐시온의 작업 같은 경우에 터칭 리얼리티라는 아주 양가적인 차원의 제목을 가진 작업이 또 있죠. 뭐 공유하기 대단히 말 그대로 대부분 블러 처리가 되는 이미지들이기도 합니다만 좀 전에 연장선상하에서 전쟁에 뭐 혹은 드론을 통해서건 죽은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훼손된 신체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전시 공간에
놓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태블릿 같은 걸 통해서 여기 이제 핵심이 이런 것이죠. 이 손으로 우리가 태블릿에 있는 정말 얼굴 보기도 끔찍한 이미지들을 결국은 손으로 만지는 혹은 그걸 통해서 다음 이미지로 넘기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현실을 말 그대로 터칭 리얼리티라는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정말 현실을 만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터칭 리얼리티라는 영어 터칭이라는 걸 사실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감동적이다라는 식의 또 형용사로도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의에서 다시 이 논점을 다시 취하자면 이미지라는 것이 우리가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냥 재현으로 현실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혹은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미지의 위상이 무엇인지 좀 전에 제가 초반에 환기드렸었던 메타버스의 차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거나 체험한다고 말하는 이미지들의 집적이 무엇일지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구동희 작가의 2016년 작업인데요. 이 작업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의식,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이미지하고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다거나 이미지 자체가 메타버스 형태로건 무엇이건 간에 진짜와 구분 불가능한 형태로 우리에게 경험된다고 할 때 뭐랄까요? 세계와 이미지를 혹은 메타버스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역시 또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뒤쪽에 보다 보면 아주 되게 이 좀 구매체라고나 할까 아주 단순한 원시적인 매체를 쓰는 뭐 작업이긴 한데요. 이 작업 전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구체라고나 할까요? 동그란 형태, 원이기도 하고 구체 관련된 이미지들이 계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 중간에 보다 보면 이 카메라를 든 사람이 이 주인 공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카메라로 찍는데 그 앞에 이런 구체, 그러니까 사실 이 뽁뽁이라고도 하죠. 동그란 것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미지가 카메라 앞에 쓰여져 있는 거를 이 사람에게 들이대는데 그걸 이 사람이 주인이 치우면서 우리에게 이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역시 구체적인 얘기는 또 나중에 글로든 관련해서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요 작업이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시간상 뺀다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듀샹의 유명한 개념 중에 이제 앵프라맹스라고 불어로는 얘기하고 영어로는 인파틴이라고 이제 그걸 번역을 하는데 아주 작은 막이 있고 그 막을 통해서 그걸 현실이라고 부르건 넓은 의미에서는 듀샹에게 이제 레디메이드 같은 것이었겠죠. 이게 현실에 있는 실제 변기가 됐건 나중에 워홀 같은 사람이 작업했었던 실제 브릴러 박스가 됐건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의 맥락에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지금 21세기 2021년의 시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필터 버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작은 막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의 경험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혹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넓은 의미 이런 막 안에 있는 것인지 그 바깥에 있는 것인지 그 경험의 양태가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원에서 실제와 현실과 구분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러한 형태 이전에 분리되어 있었던 경험의 양태들을 연결시킨 총합으로서의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것과 혹은 그 양태가 톰 메인 같은 사람이 얘기했었던 connected isolation,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연결된 것 자체는 넓은 의미의 뭐 조화라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이런 어떤 소외들 자체를 그냥 연결시킨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추상적인 얘기들을 좀 건너뛰자면 근원적인 의미에서 이전에 뭐 콜포 시네마 같은 형태의
어떤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마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전에 연속됐다고 생각했었던 것으로서의 현실이라는 것을 흐름을 잘라내고 단절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그 단절된 공간을 혹은 시간들을 우리가 VR이건 혹은 메타버스가 됐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으로서의 완전히 끊어져 있고 산산조각나 있었던 현실의 어떤 지평들이 우리에게 많잖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즉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다른 가능성들의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 둘이 단순한 격차의 문제로 유지될 것인지 혹은 이것을 복원의 문제로 생각할 것인지 즉 모든 것이 이전에 연결돼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다 산산조각 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접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앞쪽에서 제가 몇몇 사례들로 보여드렸었던 글리치 아트 형태가 되건 아니면 혹은 그 글리치 아트의 형태를 전자적인 이미지에 대한 반향으로서 혹은 그것에 적응하는 어떤 사례로서 시도로서 몇몇 회화들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이 그려냈었던 혹은 물감의 물질성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것의 실제성을 만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의 작업의 어떤 반응의 양태가 될지 이런 맥락들의 질문들을 우리가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팬데믹이라는 것이 가지고 온 것에 대조표를 작성한다고 할 때 근원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좀 더 긍정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선 나누기라기보다는 연결 자체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사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차원의 문제를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게 됐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질문이나 혹은 관심사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아마 또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